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유평화통일TV의 통일토커입니다. 오늘은 최근 숨차게 달리고 있는 이재명 정부의 대북통일 행보에 대한 북한의 반응과 의도를 분석하고 올바른 대북정책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북한 김정은이 드디어 남한에 대한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동생 김여정의 입을 빌어 이재명 대통령 취임 55일째와 72일째 이외에 걸쳐 대남 내정 간섭을 본격화한 것입니다. 북한이 수령유일 지배체제임과 김여정의 과거 담화에서 위임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던 점을 고려해 볼 때 담화 내용은 김정은의 의도임이 분명합니다. 김정은은 2023년 12월과 2024년 1월에 대한민국은 별개의 민족, 적대 국가이므로 서로 간섭하지 말자며 휴전선을 국경선으로 칭하고 경의선, 동해선 철도와 도로를 폭파 후 콘크리트 장벽과 철책으로 막아버렸습니다. 그런 그가 남한에 새로 집권한 진보 정권의 대북통일 행보에 무관심과 거부 형식으로 내정 간섭을 시작한 것입니다. 첫 번째 담화에서는 한국에서 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든 어떤 정책이 수립되든 개의치 않았고 평가를 일치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한 번은 우리 입장을 명백히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며 전제한 뒤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삐라살포 중지, 개별적 한국인들의 조선관광 허용 등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을 한국 자신의 일임으로 평가할 가치가 없다고 했습니다. 또 이재명의 집권 50여 일만 조명해 보더라도 한미동맹에 대한 맹신과 우리와의 대결 기도는 선임자와 조금도 다를 바 없다고 압박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우리의 관심을 끌기 위해 수선을 떨어도 한국에 대한 우리 국가의 대적 인식에서는 변화가 있을 수 없으며 남북 관계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은 역사의 시계 초침은 되돌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담화에서는 대통령을 비롯한 우리 정부의 북한 대남 확성기 철거 발표를 부인하며 이를 무슨 선의적 조치와 유화책이 호응을 받고 있는 듯이 여론을 오도하고 남북 관계가 복원이라도 되고 있는 듯한 여론조작 노름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또 합동군사훈련 문제 역시 조정이니 연기니 하면서 긴장 완화에 선심이나 쓰는 것 같이 보이려고 무진 애를 쓰고 있지만 그것은 대북 정책을 미화 분식치장하여 지지를 얻기 위한 것이며 허망한 객꿈이라며 전곡을 찌르기도 했습니다. 또한 우리에 대한 핵 선제 타격에 초점을 맞춘 미얀의 협의그룹이라는 것을 조작하고 정리적인 모의판을 벌려놓고 있으며 각종 침략적 성격의 전쟁 연습에 빠져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확성기를 철거하든 방송을 중단하든 훈련을 연기하든 축소하든 우리는 개의치 않으며 관심이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담화에서 드러난 김정은의 의도를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이재명 정부의 조바심을 자극해 더 큰 조치를 끌어내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새 정부의 일방적이고 빠른 대북통일 행보는 남북 협상 테이블에서 내놓을 중요한 협상 카드였습니다. 하지만 이를 호의적으로 평가하기는커녕 허망한 객꿈으로 망신을 주며 갈 길 바쁜 정부 여당에 더 큰 것을 달라고 조급증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는 대북 군사안보에 불리한 독소 조항이 내포된 9.19 군사합의 원복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아마 북한은 신뢰를 내세우며 국회 비준까지 받으라고 윽박지를지도 모릅니다. 둘째, 상투적 수법이지만 한미관계 분열 및 대북 억제력을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핵심은 두 번째 담화에서 꼭 찍었듯이 한미핵협의그룹 약화 및 해체입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대표 업적으로 현 정부가 가장 먼저 지우고 싶은 것일 수도 있고 김정은에게도 목에 걸린 가시와 같은 것입니다. 그 다음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이미 밝힌 것처럼 이 정부 임기 내 전시작전 통제권을 전환받는 것입니다. 이 두 사안이 해결된다면 김정은으로선 핵을 사용하지 않고도 자신의 세습, 독재 정권을 영속화하는 결정적 담보를 확보하는 셈이 됩니다. 셋째,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강한 부정의 내면에는 긍정을 숨겨두듯이 전략적 이득을 노린 대화의 가능성입니다. 첫 번째 담화에서 이번 한 번만 짚고 넘어가며
앞으로 어떤 정책, 어떤 제안이 나오든 흥미가 없다고 천명해놓고 불과 17일 만에 또 우리는 개의치 않으며 관심도 없다는 역설적 표현으로 관심을 강하게 표명했습니다. 따라서 김정은은 앞에 두 가지 의도를 남한 정부 여당이 성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차원에서 시혜성, 대화 형식을 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얼마 전 어느 진보단체 학술회의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주최 측 인사가 개회사에서 국민에 의해 이재명이 왕으로 등극했다고 떠들었습니다. 현재 이재명 정부는 과거 권위주의 시대를 제외하면 사실상 3권을 장악하고 제4 권력이라고 부르는 언론 권력의 든든한 지원까지 받고 있는 가장 강력한 정권입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가 공들이는 대북통일 행보가 북한이 조롱하는 개꿈이 아닌 향후 차기 정부의 성향과 관계없이 이어질 수 있는 용꿈이 되기 위해서는 지지하지 않는 절반 이상 국민과 반대하는 야당의 주장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국민 절반이 반대하고 야당이 사생결단으로 반대하는 정책이 오래 가겠습니까? 지금 정부는 앞 정부의 정책을 빈대떡보다 더 가볍게, 더 빨리 뒤집고 있습니다. 특히 김정은에게 부담스러운 신뢰를 주어야 합니다. 남한의 권력 속성을 너무나 잘 아는 김정은이 향후 5년 아니면 그 이전에도 빈대떡처럼 뒤집힐 수 있는 그런 정책에 무슨 매력을 느끼겠습니까? 김정은에게 부담스러운 신뢰와 매력을 주는 정책은 그의 입맛에 맞추기보다 대다수 국민의 지지와 묵시적 차원이라도 야당의 동의가 수반되어 일관성과 지속성이 담보된 정책일 것입니다. 빈대떡 아주머니는 빈대떡이 타지 않고 맛있게 익을 때까지 기다렸다 뒤집습니다. 우리의 정치인들은 그런 기술도 인내심도 없습니다. 국민과 민족의 명운을 좌우할 정책을 빈대떡보다 더 가볍게 뒤집습니다. 우리 국민은 항상 붕어와 가재가 아닙니다. 이상으로 8월 19일 NGO 신문에 게재된 유판덕 박사의 칼럼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유평화통일TV의 통일토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